안녕하십니까, 김전미입니다. 네, 오랜만에 유튜브 채널에서 뵙습니다. 앞으로 제가 예전에 많이 없어졌던 제 역사 방송들 있죠? 그런 것들을 짧게 약 10분 정도씩 함축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카자르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고요.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요? 네, 결의의 어원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결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쓰이고는 있지만 어디서 비롯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중앙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결의라는 어원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까마귀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결의의 어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의 어원. 자, 참고 서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케레이라는 책입니다. 네, 지금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제가 많이 읽었다는 게 보이죠? 네, 정말 제가 열심히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요, 한국말로는 없습니다. 카자고로밖에 없어요. 근데 뭐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카자고를,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보고 제가 케레이의 어원을 찾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문헌은 이 책,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에 의거해서 한번 케레이 어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레이 어원은 먼저 이 책이 아무 책이 아니라 그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앞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해 놨는데 아라시 역사 연구센터라고 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대사 연구센터입니다. 거기서 연구한 것이고요. 네, 그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서 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꽤 공신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 말하는 케레이족이 어디에서 발원을 했으며 어디에서 활동했는가를 보면은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이 부분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케레이족들은 흉노에서 시작해서 오늘날의 몽골의 중안에 위치한 오르혼, 셀렌게, 톨, 케룰렌, 카라가, 보라가, 가누이, 쿠누이, 옹그, 테즈, 테렉강 주변에 거주했다라고 해서 모든 지명을 제가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몽골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 카자흐어로 쓰는 지명과 몽골어로 쓰는 지명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찾을 수 있는 것들만 찾았어요. 그랬더니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몽골, 중앙, 그 다음에 동부 지역, 이 지역이 케레이족의 주요 활동 부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고구려랑 깊은 관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구려의 천문 관측 지역이 어디였죠? 저기 위에 그 활동 지역이라고 하는 글자에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거기에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그 바이칼 호수에 있는 울란우데, 그 근처 어딘가가 삼국사기에 기록된 일식 관측지에서 고구려가 일식을 관측했던 지역이 저쪽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케레이족의 주요 활동 지역이라고 지금 불러준 이 지명이 초기라고 할 수 없죠. 어쨌든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의 월식 천문 관측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그 지역 바로 근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케레이가 고구려 이 민족과 같다라고 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발음만 같아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소개하겠지만 여러 근거에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흉노족의 언어는요, 이 중앙아시아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투르크계의 언어나 몽골계의 언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약간 국뽕을 집어넣어서 이거 그러면 한국어랑 관련된 언어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확실하게 근거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케레이족의 어떤 조상 아니면 그 발원지에 해당하는 흉노의 언어는 투르크계나 몽골계 언어와는 다른 제3의 언어였다라는 것까지는 현재까지 투르크계 그다음 몽골계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흉노의 왕을 탱리고도 선우라고 불렀잖아요. 이 탱리고도라는 말이요, 바로 고대 흉노어로 태양과 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마치 이거 1월 오봉도 사이에 왕이 앉는 거 그림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것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탱그리 사단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번 시간에 또 따로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케레이라는 민족은 흉노족의 한 갈래인데 이 케레이족이 건설한 케레이 항국에는요 토그즈 오그즈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오르혼, 케룰랭강 이런 거 있죠? 그 몽골 중앙, 그다음 몽골 동부 지역에 살았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들을 토그즈 오그즈라 불렀다는데 이거 보면은 저는 뭔 말인지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토그즈라는 말은요 숫자 9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그즈라는 말은요 화살이에요. 그래서 9개의 화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선적인 의미는. 하지만 이거 원래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해석할 때는 9개의 민족이란 소리예요. 왜냐면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은요 화살을 민족으로서 상징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토그즈 오그즈라는 것은 9개의 화살, 즉 9개의 민족.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구이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이족이라는 단어가 이 몽골 초원에서 나타나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그즈 오그즈는 바로 위구르의 10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 중에 일원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구이족의 발상지가 파미르 고원 그 위쪽에 있었던 신장 위구르 자치지 어딘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서 정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환단곡이라던가 그 다음에 신라의 박재상이 썼다는 부도지에서도 보면은요 신라의 발원지가 파미르 고원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동진해서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로 왔다라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이 케레이 이족의 족보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고대 한민족의 이동 경로를 어떻게 보면은 입증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케레이족들은 칭기스칸 시절에 굉장히 강성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칭기스칸이 어릴 때 아버지가 죽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 당시 케레이족의 옹칸이 칭기스칸을 어릴 때부터 보호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칭기스칸이 태무진이죠. 태무진이 성장을 한 다음에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강력한 국가를 세웠을 때 케레이족들이 이 칭기스칸 제국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있는 내용이 뭐냐면 12세기 칭기스칸 시절 케레이족은 몽골 부족의 주요 군사 부족이었다. 네,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케레이와 관련된 민족은 바슈키르, 타타르, 키르키즈, 우즈벡, 몽골, 오이라트이며 케레이, 키레이, 기레이, 키레이트라고 불렸다라고 해서 여러분 케레이족이요 제가 한국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한국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타타르족, 바슈키르족, 키르키즈, 우즈벡, 몽골, 오이라트 같은 여러 민족들도 전부 다 케레이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케레이족이 만든 케레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떨 때가 있습니까? 오그즈, 토그즈 오그즈 앞쪽에 있었죠? 여기 토그즈 오그즈라 그래서 9개의 화살이라 그래서 여러분 케레이족은요 하나의 단일 민족이 아닌 그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겠지만 투르크계가 됐던 몽골계가 됐던 흉노계가 됐던 어쨌든 알타이계 언어를 썼던 유목민족들의 연방체입니다. 케레이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중앙아시아 민족들도 케레이의 일원이었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나온 한 형제라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레이족의 상징은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십자가 모양이 있죠? 자, 여기 책에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 네, 요거 한자로 날일자죠? 요거 합치면 뭐가 되죠? 삼조고. 네, 요 날일자 모양이 이쪽에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네, 요 보이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케레이족의 심볼 중에 십자가도 있지만 요 날일자 같은 모양이 왜 있는지 아셨죠?
저것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갑골 문자로 쓸 때 이거 뭐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동그란 원에다가 태극 문양처럼 씁니다. 날일자를. 그 왜 태극 모양처럼 약간 S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게 새이기 때문입니다. 태양 속의 새. 삼조고를 의미해요. 자, 제가 케레이가 까마귀란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했죠? 근데 이 케레이족의 심볼, 요 심볼이 바로 태양 속의 새, 삼조고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삼조고 뭐예요? 까마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케레이족은 우리 한민족, 고려 혹은 고구려, 발해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족보에서도 나오지만은 왜 케레이족이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썼느냐? 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까마귀가 하늘을 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하늘을 날 때 날개를 펼친 모습이 바로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그쵸? 자, 어때요? 똑같죠? 네. 그래서 케레이족이 저렇게 십자가를 자신네들의 상징으로 썼습니다. 그럼 왜 저러한 것을 썼느냐? 여러분, 옛날 때 우리는 기만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쌀이 아니라 양 같은 가축을 키워서 그걸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러 부족들이 초원에서 섞여서 양들이 풀을 뜯으면 어떻게 되죠? 섞여버립니다. 그러면 니꺼 내꺼 구별이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족들이 자신네들의 식량, 즉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엉덩이에다가 인두로 문양을 지졌습니다. 그 서부 영화 보면 미국의 그 카우보이들도 그런 짓 하죠. 말이나 이런 소 엉덩이에다 이렇게 인두로 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목민족들도 똑같이 그런 걸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케레이족들은 십자가 문양을 썼습니다. 왜? 자신네들의 민족명, 즉 케레이란 이름이 까마귀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케레이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여기서 나옵니다. 자, 14에서 15세기 투르크, 몽골계 언어에서는 케레이트라고 썼다. 고대 투르크, 몽골어로 트, 드, 스, 즈는 복수형 어미이다. 현대 몽골어의 헤레이드는 케레일레르로 불렸다라고 써있는데, 자, 하나씩 제가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 케레이트라는 것은 민족 명칭인데 이 트가 붙었잖아요. 이 트가 뭐냐면 한국어의 들입니다. 들. 그러니까 케레이트를 한국말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케레이들입니다. 들. 근데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요, 이게 민족 명칭이 됩니다. 네.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솔롱거스라고 부르죠. 솔롱거스. 솔롱고가 뭐예요? 몽골 말로 무지개라는 소리입니다. 솔롱고, 무지개. 근데 거기다 스를 붙여요. 솔롱거스. 여기도 보면 아까 여기 얘기했죠? 스가 붙으면 복수형이다. 그쵸? 솔롱고 하면 무지개인데 솔롱거스 하면 뭐가 되느냐? 무지개들. 근데 이럴 때는 한국인을 의미합니다. 왜냐? 왜 무지개냐고요? 우리 색동저고리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 어깨 쪽 이렇게 해서 무당들이 색동저고리 입죠? 우리가 샤먼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롱거스, 무지개들, 즉 샤먼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사 엄청 지내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고, 여기 보시면 헤레라고 나오는데 이 헤레라는 말이 현재 몽골어로 까마귀라는 소리입니다. 헤레이드 하면은 까마귀들이라는 소리인데, 헤레이드는 몽골 사람들이 케레이트를 몽골식으로 부를 때 헤레이드라 부릅니다. 몽골 사람은 키역 발음이 안 돼서 히읗으로 발음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카자흐어로는 그 트라는 건 이게 고대 표현이기 때문에 현대 카자흐에서는 트를 쓰지 않고 다르로 쓴다. 다르. 그런데 이게 또 뭐 모음주와 이런 것 때문에 케레이 다르 이렇게 하지 않고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케레이 레르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케레이들이라는 소리입니다. 한국말의 들과 트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데 헤레라는 말은 까마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하카스 언어로 키레트라는 것은 삼룩이라 불린 태양새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삼룩이라는 태양새가 있어요. 태양 속의 새, 그거를 카자흐 사람들은 지금은 삼룩이라 부르지만 예전에는 그거를 키레트라고 불렸답니다. 우리가 얘기한 삼조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음으로 키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케리에라고도 불렸다 하며 만주 퉁구스어로는 케렌이라고도 불렸다 해서 여러 가지 발음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케레이와 비스무리한 발음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렸으며 의미는 까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어디냐 바이칼 호수에서 몽골 쪽 국경 홉스고리인데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방향 쪽에 있는 마을인데 키렌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 키렌이라 쓴 지명이 어디서 왔느냐? 까마귀예요. 그래서 고대 우리 고려 혹은 고구려 관련된 사람들이 바이칼 호수까지도 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명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지명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딴 데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들 보통 기련산이란 말 많이 하죠? 기련산. 그 기련산이란 이름이 바로 키렌입니다. 이 키련이라는 발음이 한국 한자 발음으로 기련이 된 거예요. 바이칼 호수 쪽에도 키렌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중국 감숙성 이 지역에도 키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중국 감숙성은 바로 경주 김씨 그리고 김해 김씨의 시조인 바로 김일제가 흉노에 있을 때 있었던 고향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케레이는 흉노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련산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고대 흉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흉노어로 기련은 하늘이라는 뜻이며 천산 혹은 남산이라고도 불렸다라고 합니다. 자, 키렌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케레이족의 분파들 이어나오는데 오늘날 케레이족들이 카자흐스탄에 있는데 이 케레이족들도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있죠. 본관이 있고 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예요. 본관이 있고 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케레이도 케레이라는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 안에서도 또 여러 파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처럼 전주 이씨인데 효령대군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바로 여기서 빨간색으로 쳐놓은 겁니다. 주산. 케레이족의 여러 분파 중에는 주산이라는 게 있는데 저 주산이 뭐냐면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조선입니다. 네. 즉 케레이족들은요. 역시 조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케레이 족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리즈로 여러 번 방송을 찍을 예정인데 케레이는요. 바로 조선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조선에서 고구려, 즉 고려가 나온 것처럼 그렇죠? 연결돼 있어요. 근데 왜 케레이 밑에 조선이 있어요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그 이름이 유산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케레이인들이 주산이라는 것을 자신과 같은 아이덴티티로 인식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 지금도 이 이름이 쓰입니다. 주산, 은행 이름입니다. 주산은행이라는 건데 주산이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주산은행은 지금은 쫓겨났지만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이 관리하는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미심장하죠. 나제르바예프의 혈연적 혈통이 어쩌면 케레이랑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은 과거에 케레이족들을 굉장히 우대해줬고 그리고 고대사 연구나 이런 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랬고 예전에 연설할 때에도 고대 가작의 조상에 해당하는 스키타이인들이 동쪽으로는 한국서부터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까지가 전부 같은 형제 민족의 영역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참 아쉬워요. 지금은 실각이 돼서 지금 있었다면 제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안 계십니다. 대통령으로. 하지만 그때 만들어졌던 주산은행이란 이름이 과거 케레이족의 아니지 지금도 존재하니까 현재 케레이족의 그 분파로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름이고 이것이 현재 카자흐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레이의 의미가 까마귀에서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다음번에 케레이족이 우리 한민족과 얼마큼 많이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